네, 반갑습니다. 24시스테버 황대근입니다. 자, 오늘 체크할 종목은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자, HD 현대의 사업 부분이 이 초과수주 기록을 세운 가운데 현재 추가 실적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는 중간지사인 한국조선해양에 당연히 좋은 결과겠죠. 또 현재 이 국제유가를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 자, 이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장기화,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 발발로 인해서 이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 최고 150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전망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는 해양 플랜트 사업에 이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왜? 이 해양 플랜트 사업은 유가와 동행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전쟁 이슈, 전쟁 이슈. 이 전쟁 이슈로 인해서 고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 150달러까지 간다는 전망도 있다. 그래서 이 고유가 상황에서 해양 플랜트 사업, 이 해양 플랜트 사업에 대한 투자, 그 기대가 확대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 이 현대중공업은 최근 카타르와 이 LNG 운반선 17척의 건조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즉 MOA를 체결했고, 이 결과 카타르 선박 수주에 2차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의 이 3분기 기준 누적 수주액을 살펴보면, 자, 이 누적 수주액 159억 4천만 달러로, 이는 하나로 21조 5,269억. 자, 이 금액을 돌파했다. 자, 이는 당초 목표보다 2억 달러를 초과 달성한 수준이라고 하였는데, 자, 2억 달러. 자, 2억 달러는 또 하나로 2,701억입니다.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의 이 3분기 누적 수주, 이 누적 수주액은 21조 5,269억을 돌파했고, 이는 당초 목표보다 2,701억 초과 달성한 거다. 자, 이런 이 카타르 LNG, 카타르 2차 프로젝트의 특징은 1차, 1차에 65척보다는 규모가 작아진 이 40척에 대한 발주인데, 가격을 봤을 때, 가격을 봤을 때, 이 3,568억, 2,250만 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 수익성, 이 사업성 측면에서는 더욱 좋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발주량은 줄었지만 이 수익성은 증가해서 사업적인 측면에 더 좋을 수 있다. 자, 또한 이 한국조선해양은 친환경 고부가 가치 선박 위주의 이 사업을 전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자, 이는 당연히 ESG가 강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친환경과 고효율, 이 고효율 디자인에 입각한 신규 그리고 노후선 대체 수요 창출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IMO 환경 규제에 따라서 점차 강화되는 이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중연료, 이중연료, 이 이중연료를 사용한 이 교체 수요 증가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이 고유가로 인해서 해양 플랜트 사업이 확장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한국조선해양 역시 이 세계 각국에서 석유 그리고 가스 관련 분야 개발 계획과 지원 확보를 위한 투자 그리고 수요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에너지청. 자, 미국 에너지청에서는 뭐라고 하였냐 보면 2050년
2050년경에 화석 연료의 이 공급량이 수요보다 적을 것으로 보고 있어. 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해양 플랜트 산업 투자가 계속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이 우려의 목소리도 살펴봐야 하는데 어떤 점이 있냐? 자, 올해 전 세계 LNG 운반선 발주량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전망인데, 자, 올 1분기 그리고 3분기에 전 세계 발주된 LNG선은 총 44척으로 나타났고, 이는 지난해 총 발주량 168척 대비 크게 줄어든 규모로 LNG선의 이 건조 계약은 지난 3분기에 또 10척으로 올해 분기 중 가장 낮았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1분기부터 3분기 발주된 LNG선은 44척으로 지난해 168척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졌다. 그리고 3분기에는 10척으로 분기 중 가장 낮았다. 자,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올해 발주된 LNG선 가운데 70%는 국내 조선사들이 수주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국조선해양이 가장 많이 20척을 수주했고, 삼성중공업은 6척, 그리고 하나오션은 5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누가 있냐? 나머지 13척은 이제 중국이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중국 조선사가 한 수주보다 한국 조선해양이 한 게 더 많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왜 LNG 발주량이 감소를 했냐? 이 측면을 살펴봤을 때 이는 인도 시기 그리고 성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인도 시기가 늘었다. 그리고 성과가 올랐다. 자, 현재 우리 조선사들은 최근 호황기 상황을 겪었죠. 앞으로도 겪을 것이고, 그래서 지난해 발주가 밀려서 이 3년치 이상의 일감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통 이 선박 건조는 2년 또는 3년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현재는 인도 시기가 이 4년 그리고 5년, 인도 시기가 4년, 5년 뒤인 선박에 대한 건조 계약도 이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이 지난달 기준 신조선가 지수가 동기 대비 8% 상승한 175.38포인트로 이는 지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인도 시기가 늘었고 이 성과가 상승했다 때문에 LNG 발주량이 줄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하지만 이 4분기 카타르 LNG선 수주 물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는 국내 조선사들의 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다 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또 한국조선해양은 총 5조 원 규모의 이 LNG선 17척 건조에 대한 MOA를 체결한 상황이며, 업계 관계자는 뭐라고 말을 했냐? LNG선 발주는 최근 2년간 꾸준히 이어져 왔고, 또 향후 카타르발 수주권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견조한 발주세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또 국제해상 LNG 운송 수요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요인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 조선 해양에 대한 이슈들을 살펴보았는데, 차트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조선의 해양에 대한 차트입니다. 이전에 제가 기준선을 그어드렸는데, 자, 이 기준선 같은 경우에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기준선으로 잡은 거고, 이 기준선이 만약에 이 기준선을 초과해서 하락한다. 그렇게 될 경우 한국조선해양의 경우 이 121선, 이 121선 라인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기준선에 대한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121선을 보여드리면 여기 있죠. 그래서 지지선, 이 지지라인을 추가해서 하락하게 된다면 121선까지 열려있다. 그래서 이 지지라인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주가가 계속 하락한다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주가가 하락하면 이는 기회,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왜냐? 이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이 기업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지만 주가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는 우리가 모아가기에 좋은 시기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를 할 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